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을 여는 아침 굿모닝 애터미 이정우입니다. 8월은 남들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우리 회원님들과 잘 어울리는 한 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굿모닝 애터미도 여러분의 남다른 열정처럼 뜨거운 소식들로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굿모닝 애터미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과 마무리에는 사운을 제창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운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운 제창 준비를 외치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사운 제창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굿모닝 애터미는 몽상 박한길 회장의 직문직답, 애터미 인문학 산책, 성공 시크릿,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그리고 애터미 최신 뉴스들을 모은 애터미 소식통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애터미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코너죠. 몽상 박한길 회장의 직문직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으로 우리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무더운 8월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경영 노하우는 어디서 얻는 아이디어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의 의도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즉 자연과 사회와 이 경영 원리가 저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자연 생태계를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생존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 전체를 봤을 때는 저는 조화와 상생의 원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는데도 자연의 여러 환경들이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만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한 회사가 성장을 하는데도 국가, 사회, 또 여러 인프라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한 회사의 성장을 거들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회사 안에서 우리 사업자 분들이 이 사업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도 결국은 회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물류회사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자 안에서도 사업 설명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을 모시고 오는 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어느 한 개인의 사업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합력성선의 개념, 그리고 재심합력하는 그 마인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나가지고 조금 더 앞에 가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대부분 그런 조직들이 잘 되지 않고 얼마 후에 쇠락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 또 사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조건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내가 그 조건들에게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협력업체에서 좋은 제품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가격도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전후방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택배회사도 있어야 되고 또 통신회사가 우리 사업자분들 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통신 인프라를 다 깔아야 되고 도로망을 다 만들어야 되고 물류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전개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안에 애터미 안에 있는 임직원들도 보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존산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디자인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마케팅을 잘하고 어떤 직원은 격리회계를 잘하고 여러 각 분야의 달란트를 가진 직원들이 합력하여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전체가 잘 돼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열심히 다른 지체를 섬기고 하기 때문에 애터미 회사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이 커갈수록 관리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팀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선수들이 다 자발적으로 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습니다.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뛰려고 하면은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센터포드도 있고 하프백도 있고 골키퍼도 있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도 그 선수들은 전체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일하시는 팀들이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하면서 또 같이 일하는 분들을 살펴가면서 팀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일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 아는 거 잘 실천을 하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예.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가 처음부터 잘했던 거 아닙니다. 엄청난 연습의 결과로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한 그것 때문에 또 연봉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팀플레이에서 다른 팀원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아무리 개인이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심과 또 해내고야 말겠다는 끈기, 이런 성공의 인문학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이 쉬운 거라고 하면은 누가 끈기를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용기를 얘기하겠습니까? 성공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와 끈기와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보람이 있다는 거, 성공하는 그날의 그 보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의 호, 몽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몽상 그러면은 뭐 뜬구름 잡는 생각, 이렇게 되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예, 뭐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을 할 때는 몽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뜬구름 잡는 생각이다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비전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비전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미래, 내가 정말 바라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을 경영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보는 상상, 몽상의 세계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사는 것보다도 또 현실에 사는 것보다도 항상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몽상가이고 비전가이고, 제가 만들어낸 그 비전을 존하는 비전의 전파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에 동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몽상, 몽샹,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비전, 몽상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중국 지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적절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지사에 관한 질문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박병관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병관 이사를 이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국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박병관입니다. 최근에 중국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원분들의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인은 올해 2월에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완료를 했고요. 저희 본사가 입주한 지역은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라는 곳입니다. 옌타이시는 중국에서 경제 규모가 약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이고요.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국에서 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직원을 모집하고 사무실 입지를 선정을 해서 인테리어를 완료를 했습니다.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콜마 B&H와 함께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협력업체와 함께 또 주방용품 공장하고 칫솔 공장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정식으로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 법인이 향후에 해야 될 일은 중국 내에서 직소 허가를 취득하는 일입니다. 중국에서 직접 판매를 직소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직소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법규와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2년여의 시간을 걸려서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저희가 2019년 하반기 적어도 6월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 초에도 옌타이시 부시장님이신 장따이링 부시장님께서 직접 저희 본사를 방문하셔서 회장님과 회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애터미의 중국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직소 허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에서 직소 허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 법인도 직소 허가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사전 영업이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입니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불법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집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집회와 같은 경우는 감독기관이나 또는 경쟁사에서 요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삼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글로벌 회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시장입니다. 나 하나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시장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사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祝愿大家身体健康，事业有成，财源广进。 여러분, 무더운 8월 한 달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애터미 인문학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이성현 박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예,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 8월이 왔습니다. 8월은 가장 무더운 계절이기는 하지만은 오곡이 무르익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의 사업도 8월과 더불어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문제입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면서 석세스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미국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고 위압적이다 하는 걸 느낍니다.
거기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치고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세계인들이 미국으로 가는가 하는 문제. 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미국으로 가는가? 예를 들면 이번 조지아주 그 애틀란타 석세스에서 그 애틀란타에 가면은 이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본사를 몇 번 가봤는데 이게 기업 홍보관인데 그냥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들여보내요. 그리고 몸수색도 마치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되게 비싸요, 입장료도. 뭐 한 25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미국인들은 참 비즈니스의 천재이기 때문에 꼭 나오는 데는 어떤 마켓이라든가 그 판매하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서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상품은 뭐 퀄리티가 높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메이드 인 인디아예요. 근데 거기에 단지 코카콜라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걸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은 전부 하나씩 사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미국은 하드 파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 파워에 의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소프트 파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문화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통상적인 문화보다는 개념이 광범위합니다.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하는 문화는 학문, 과학기술, 비즈니스, 그 다음에 영화, 팝, 또는 민주주의, 여기서 민주주의를 넣었어요. 그리고 질서, 국민의 민도, 친절성, 이런 것들을 전부 문화에 포괄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미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를 형성하고 그것이 자발적 행동을 유발하는 매력으로 된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가장 웃기는 데는 시애틀 재래시장입니다. 그 시애틀 재래시장을 가보면은 장소도 좁고 지저분하고 시설도 낡고 또 거기 있는 상품도 코카콜라 본사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인디아 이런 걸로 거의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 로고가 붙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고를 사고. 또 시애틀에 가면은 껌골목이 있어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아주 그냥 낡아 빠진 골목인데 더러워. 근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벽에다 껌을 붙였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놈이 모두 다 껌을 붙였어. 그러니까 껌의 색깔이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냥 구구각각이야. 거기가 관광지가 돼 있어. 그게 뭐가 볼 거 있다고 사람들이 와 보라 그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봉천동 뒷골목에 어떤 놈이 껌 붙여놨다. 거기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냐고요. 그게 안 와요. 사람을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매력이 우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하드 파워는 통상 국제정치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경제력이고 또 하나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은 최종적인 제재 수단이고 경제력은 만약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나라는 경제 원정을 끊겠다든가 또는 미국 시장을 너희들에게 닫겠다든가 즉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이렇게 해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드 파워입니다. 하드 파워. 하드 파워가 굉장히 강하고 효과가 빠르지만은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예가 몽골 제국이에요.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무려 2,400만 평방킬로미터 영토를 가졌어요. 그런 제국이 지구상 없었어요, 역사상.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몽골 제국은 하드 파워는 있었지만 소프트 파워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울란바토르가 매력이 있어가지고 울란바토르 구경하자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징기스칸에 죽고 나서 그 아들 떼서 다 망해버려.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이 살아. 또 하나의 얘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춘추 전국 시대를 따지면 550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 550년의 제국들이 싸우면서 결국은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천하통일을 하는데 550년이 걸렸는데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소프트 파워가 없어요. 사람을 자발적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없어. 완전히 힘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애터미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와 애터미 리더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하드 파워는 매출이고 회원수입니다. 회원수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프트 파워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자발적으로 유발하는 매력이 없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진나라 망해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창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 바로 조셉 나이 교수가 얘기했던 문화를 만들어서. 근데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리더들의 하드 파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급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이것은 하드 파워는 절대로 존경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하드 파워는 질시, 부러움, 시기의 대상이 되지만은 결코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하드 파워만 있는 경우. 그러면 리더들이 자발적 행동을 유발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 라인은 항상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리더의 매력, 인간의 매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가? 매력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역량, 즉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인격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 애터미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역량이 없다면 그 리더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무리 이 애터미 비즈니스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매력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을 떠날 수 있어요. 자기의 소프트 파워, 다시 말하면 능력과 인격을 겸비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배부른 돼지 취급밖에 안 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이 사업을 하는데 내 라인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사업 현장에 떠나서 상속을 해주더라도 계속적으로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존경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반드시 소프트 파워가 필요합니다. 인격이 필요해요. 인격. 그런데 인격, 능력이야 이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보고 느낀 점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배려해 줘야 돼. 내 이익만 생각하지 말아요. 내 주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 형제가 아니네. 주머니도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입장을.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해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회원 여러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키워서 글로벌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업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하실 겁니다.
예, 이 더운 여름 더웁지만은 더욱더 알찬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성공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연숙 크라운 마스터인데요.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크라운 마스터 자리에 오른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김연숙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여러분은 애터미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저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단계인지라 반신반의한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써보았는데 그런 확신이 들면서 나는 소비자가 아닌 정말 사업자로 한번 이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저의 첫 번째 성공 시크릿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라입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한 200만 원만 벌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초대받았던 것은 원데이 초대받았어요. 그때 한 200명 모여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단상없이 회장님이 6시간 강의하셔. 지금이나 그때나 강의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설렁설렁 하셔요? 그냥 열강이라 와이셔츠가 다 젖어서 물이 떨어질 정도로 저렇게 강의하시는 저분을 믿고 나 한 번만 해봐야겠다. 얼마를 벌어볼까? 한 200만 원. 제가 이미 다른 다단계 한 6년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서 너무 많은 제가 피해본 게 부부가 전업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나가는 지출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다단계는 이론이야. 아무도 성공할 수 없어라고 다단계를 떠났다가 다시 또 만납니다. 제가 회장님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하게 돼서 최종적인 목표는 200만 원을 벌어봐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서 시작을 하는데 정말 미쳐서 뛰었습니다. 20년 전에 읽어봤던 책 속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 그 개념을 풀이해놨는가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다. 어차피 누구든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좋고 싸면 바꿔 써라. 그러면 평범한 서민이 귀족이 된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에요.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가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한국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가감하게 저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가 60년이나 됐는데 정말 부자가 엄청 많아야 돼.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자 된 사람 있어요? 거의 다 망했다라고 하지 부자 된 사람은 없어. 그런데 회장님이 애터미를 만나는 여러분들은 3천에서 5천만 원을 벌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벌어? 200만 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제가 정말 2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미쳤기 때문에 제 목적지에 도달했을까요? 안 도달했을까요? 목표에 300만 원으로 오토 판매사가 1년 만에 됐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애터미는 물건을 팔아도 마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의 소비자 멤버십이 얼마나 많이 구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 시크릿은 철저하고 꾸준한 후속 관리입니다. 이 두 번째가 우리 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자, 여기 이제 갖다 10명 제품 갖다 준 사람만 이제 관리를 합니다. 또 누구? 소비자. 어떠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제품 갖다 준 사람이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내가 제품 갖다 준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적으시라고. 그래서 제품을 넣어놓은 이 소비자를 다음 날에 전화하시든지 만나시든지 문자를 넣든지 사는 이야기 하다가 우리 그 샴푸 좀 써봤어? 100이면 100명이 썼다 그래 안 썼다 그래? 안 써요.
제품을 쓰지 않으면 바깥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긍정으로 바뀌는 것은 제품을 써봄으로써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이 말 잘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품을 통해서 바뀌는 것. 그래서 이렇게 밤팽이 같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애터미 다 성공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제품 때문에. 제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그 코미디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황당해서 끝, 어쩌고 저쩌고 끝 그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일더를 보시면 그렇게 하셔. 해모임 하나 갖다 주고 끝, 화장품 하나 갖다 주고 끝. 마진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마진 손해보고 다 갖다 주더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품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만약에 이 10명이 제품을 써봐야만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써보고 난 다음에 괜찮아요, 어머 좋아요, 이런 것도 있었네요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 소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소개를. 10명한테 한 명씩 소개받으면 몇 명 돼요? 몇 명? 바로 끊임없이 제품을 가지고 소개받아 내려가는 일이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내가 아는 10명이 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받아 내려갔을 때 나는 밤팽이지만 나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이 저 밑자락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써보는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 근데 한번 이렇게 갖다 주고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 제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어디 애터미 간판 있어서 가갖고 사면은 이제 거기서 사바 해가지고 거기다 가입시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여기 왔어. 저 사람 내가 제품 갖다 준 사람인데 왜 저기 가서 달렸어? 너 거기 잘못 갔어. 이리 와야 돼. 그러니 거기서 뭐가 벌어져? 이제 쌈박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윤리자정위원회에 또 신고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됐어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필요가 없어요. 10명의 소비자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해. 안 좋다라고 하면 왜 안 좋다라고 하는지, 그냥 수없이 첨벙대고 많은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게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4명을 갖고 시작을 했고 하나는 들어갔고 하나 3명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90만 명이 넘어가는 멤버십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세요. 명단을 적으실 때는 핸드폰 뚜껑 열고 누구 찾아요? 소비자 찾아요? 사업자 찾아요? 사업의 사자는 꺼내지도 마셔. 우리는 알지만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 저 부정적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의 사자만 꺼내면 다 도망가. 제품에 대한 이야기하면 관심을 가져. 어차피 사람을 만나는 거 10명에서 20명을 해모임 먹을 사람, 화장품 쓸 사람, 샴푸 쓸 사람, 김 먹을 사람,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적으시라고요. 사업자를 적는 순간에 적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만나는 사람마다 뭘로 들이대요? 제품으로 들이대요. 제품으로. 마음에 안 들어? 100% 환불 교환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제품의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는 진입비나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한 달에 몇 개를 팔아야 하는 할당량도 없기 때문에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스로 게을러지고 있는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애터미에는 진입비,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표를 정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라고 하면 사형수의 마음으로, 나는 매일같이 10만 PV는 한번 해봐야겠어. 목표를 정해. 어떤 마음으로? 나 오늘 이거 못하면 집에 못 들어가. 나는 5만 PV, 나는 10,000 PV 선크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맞는 거를 정하시라고. 나는 다음 달에 석세스 무슨 일 있어도 한 명 데리고 올 거야. 한 명만 갖고 가자
가자 그러면 안 가. 한 명 데려오려면 5명은 얘기를 해놔야 돼. 5명. 그 중에 하나가 온다고. 나 다음 달에 2명이야. 그러면 10명은 집중적으로 얘네 10명 중에 2명은 와요. 하나만 갖고 하시지 말라고. 세미나로 안내할 때도 야, 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는데 둘째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괜찮니?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근데 월요일 날 가야 돼. 이날 꼭 가야 되는데 상대가 월요일 날 시간이 없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그러니까 날짜도 꼭 몇 날을 제시하라고요? 2날을 제시해. 2날을. 그래서 2명을 데려가야 될 것 같으면 한 달 동안 10명을 할 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요. 집중적으로. 그래야 그 중에 2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어떤 마음으로? 사형수의 마음으로. 내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방에 들어놓아서 안판 찍고 뒷판 찍고 그냥 엑스레이 찍다가 끝나. 그리고 1년 되네 2년 되네 애터미 돈 안 돼. 왜 돈이 안 돼요? 돈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렇게 돈이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뛰었느냐에 대한 결과가 수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수당이 뭐라 그랬어요? 꼴값. 꼴을 많이 보셔야 돼요. 꼴을. 이 꼴, 저 꼴, 별꼴. 하여튼 꼴을 많이 보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많이 만나? 사람을 많이 만나. 사람을. 근데 두려워 사람 만나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나지 말고 제품을 갖고 만나시라고. 제품이 하는 거예요. 제품이. 그러니까 이게 반팽이 같은 아줌마도 이렇게 성공을 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몇 개월만 3개월만 나 저거 어려워서 못하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셔봐. 이 방법을 통해서 3개월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또 다시 한번 3개월 해보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운을 가진 사람만 애터미를 만납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공 시크릿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를 뛰어넘어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놓치기 쉬운 회원 관리 규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지금 시작합니다. 애터미 원포인트 회원 규정 바로 알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 부과 행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바린 나정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터미 회원관리 규정 제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 부과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 그리고 의무 부과 행위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등록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애터미에서는 회원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면 법적으로도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네, 바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다단계 판매원 또는 후원 방문 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법 제22조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 원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 판매원 또는 후원 방문 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또는 그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과 구매 실적에 따라 후원 수당의 지급 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에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일부 가입비나 판매 보조 물품 의무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경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 부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는 물론이고 회원들 간의 이러한 부담 행위 역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회원들 간 부담 행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서 일반적인 마케팅 플랜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점이 바로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 바탕이 되어야 결국 사업자들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원리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본인 나름의 영업 방식이라는 미명 아래 가입비 명목의 금전 거래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될 시 회원 규정에 의해 회원 자격 정지 및 자격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도, 정상. 우리 모두 스스로 회원 규정을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맞습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빠르고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 정도를 걷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애터미 회원 관리 규정은 애터미 회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닌 올바른 원칙 중심 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new yourself. Absolute. 피부의 아름다움은 세포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안티에이징에 머무를 것 같았으면 우리는 앱솔루트를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효능 성분만이 좋은 화장품이었으면 우리는 앱솔루트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압도적인 효능 성분을 압도적인 기술로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앱솔루트는 스킨케어 6시스템으로 화장품의 역사를 다시 썼던 애터미가 단연간의 추가 연구를 더해 탄생시킨 21세기 피부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애터미가 쓰는 또 하나의 역사,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셀렉티브 코드로 피부의 시간을 멈추다. 디에이징이란 멀티 인텐시브 안티에이징. 단순히 노화를 막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세포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진행된 노화에 대해서는 고기능성 리페어를 통해 젊은 피부로 회복하는 새로운 의미의 안티에이징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지키고 피부 개선을 위해 복합적인 케어를 하는 앱솔루트 케어를 의미합니다. 애터미 앱솔루트가 추구하는 디에이징의 목표는 바로 1. 젊음 유지 2. 진행된 노화의 리페어. 젊은 피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와
이미 진행된 노화를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한 동안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타존과 크레센트 존이 집중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얼굴의 별과 초승달이 관리되어야 앱솔루트 페이스가 실현됩니다. 앱솔루트의 디에이징 케어는 노화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프리미엄 라인만의 독자 기술, 소재, 사용감의 압도적 차별화를 통해 노화 복구뿐만 아니라 노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젊은 층에게도 앱솔루트 셀렉티브를 권합니다.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6대 기술. 앱솔루트는 기존 애터미 스킨케어 4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압도적인 2개의 기술이 더해져 탄생되었습니다. 애터미 6 시스템에 적용된 4가지 기술 중 고순도 정제 기술, 프레쉬 바이오 기술, 발효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다중액정 캡슐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기존 단일 캡슐을 마이크로 에멀전과 마이크로 리포점의 복합 캡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유용성, 수용성, 활성 성분을 동시에 안정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앱솔루트만의 핵심 2대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세포의 활력을 불어넣는 앱솔루트 피부과학의 핵심 기술. 그 첫 번째가 바로 셀렉티브 코드. 디에이징 케어를 위해 각 피부 부위별, 기능별에 맞는 원료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컴플렉스. 두 번째가 바로 셀렉티브 테크놀로지. 피부세포 활성화를 위한 원료들을 앱솔루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고민 부위에 빠르고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첨단 기술. 앱솔루트 셀렉티브 코드를 구성하는 야생에서 찾은 신비한 피부 활성화 성분 4가지. 식물성 고순도 스페셜 EGF,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사용한 고순도 스페셜 식물성 EGF, 유명한 글로벌 제약 원료 공급사의 고순도 원료로 의약품 수준의 원료 기능성 연구와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 천문학적인 가격의 고가 원료로 국내에서는 화장품 원료로는 독점 사용되고 있는 원료. IBR 도루민, 세포의 휴명기를 이용하여 세포 분열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는 도루민 기술. 4,300년 전 노아의 방주에서 꺼낸 대추 야자씨가 다시 발화하는 것에 착안한 기술로 식물의 휴명기를 조절하는 도루민 물질을 피부에 적용시켜 세포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 식물 장수 유전자의 비밀을 함유하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자라는 100년 이상의 메타쉐카이어 나무에서만 발견되는 피부 항산화 물질로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케어하여 고기능성 리페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 루핀 단백질, 피부의 구조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DEJ를 지키다. 피부 구조에 가장 중요한 브릿지 DEJ를 지키다. 표피와 진피 사이의 피부 탄력의 근본인 DEJ. DEJ가 무너지면 피부가 무너진다. 루핀꽃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피부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DEJ를 강화할 수 있게 DEJ를 이어주는 콜라겐 합성을 부스팅하여 근본적으로 피부에 탄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추출물. 앱솔루트는 야생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특화 효능 원료들의 기술력을 더해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복합 안티에이징을 위한 얼마이트, 탄력 케어를 위한 리프팅, 미백 케어를 위한 브라이트닝. 앱솔루트는 각 피부 세포의 문제 상황에 딱 맞는 효능 원료들의 최적 배합 비율인 셀렉티브 코드를 셀렉티브 테크놀로지로 정확히 문제가 되는 피부 세포에 타겟팅하여 특화된 효능 성분들이 도달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토너, 앰플,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피부 속부터 겉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솔루트 스킨 실현.
앱솔루트 4조 사용 후 놀라운 피부 변화. 독일 더마 테스트사 저자극 테스트 완료. 대한피부과학연구소 무자극 인증. 앱솔루트 타임을 기다려지게 만드는 마력의 향.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투베로사의 매혹적인 향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커밍 순. 네, 애터미 이모저버를 만나보는 시간, 애터미 소식통 시간입니다. 세미나, 글로벌, 곧 출시될 신제품 소식까지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집중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소식통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매거진 포춘의 한국어판 서비스 포춘 코리아 8월호에 애터미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발행된 포춘 코리아 8월호에는 애터미 경쟁력의 비밀, 해외로 뻗어나가는 애터미, 3대 기업 문화, 대표 상품 소개 등 16페이지 분량의 특집 기사와 함께 박한길 회장님이 표지를 장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1조 원 매출 신화 쓴다 라는 주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애터미의 담대한 도전에 대한 내외부 심층 분석 기사는 애터미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춘 코리아에서 인정한 애터미. 이번 기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분들이 애터미와 함께 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6월 9일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가 오픈됐습니다.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는 애터미 글로벌 정보를 통합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화한 서비스로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크메르어, 태국어, 스페인어 등 7개 국어로 서비스되며 SNS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각국의 회원 가입, 교육센터 개설, 쇼핑몰 주문 및 결제, 세미나 신청 방법과 세미나 일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후원인 정정과 국적 변경 등의 정보 변경, 일괄 정리 및 웹사이트 탈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이드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정보를 담고 있는 동영상이 제공돼 보다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애터미 글로벌 회원 가이드는 애터미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7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내용이 게시되고 2018년 상반기에는 매뉴얼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8월의) 굿모닝 애터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운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눈앞의 행운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8월은 눈앞에 찾아온 행운을 꼭 붙들어 매시는 한 달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사과제창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